아, 그림 진짜 못 그리네.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류의 원리에 대해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보셨던 그림이 이런 거잖아요. 핫상의 전위가 마이너스 220에서 플러스 220까지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중성선은 언제나 0V. 그러면 이제 오늘은 왜 이런지, 왜 얘는 왔다 갔다 할까? 어떤 원리로 왔다 갔다 할까? 이걸 좀 살펴볼 거예요. 사실 우리 이거 고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뭐 읊어볼까요? 전자기 유도고요. 기본적으로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그리고 렌츠의 법칙, 또 앙페르의 오른손 나사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뭐 이런 것들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냥 다 집어치우고 오늘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코일이에요. 영구자석이고요. 이 상황에서 얘를 이쪽 방향으로 접근을 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걸 싫어해. N극이 접근하는 걸 싫어해. 그러면 여기에 뭐가 돼야 돼요? N극이 유도가 되겠죠? S가 유도가 됩니다. 반대는 앙페르의 오른 나사의 법칙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뭐 이쪽 방향인가? 뭐 헷갈리네. 아무튼 이렇게 이쪽 방향이라 합시다.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정해지고 전류가 흐르는 거지. 쉽게 말해서 접근을 하면. 그랬다가 딱 정지를 하면 또 전류가 멈추죠. 흐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변화가 없으니 이제는. 그 상태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친구를 이번에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NS가 바뀌어요. 왜? N이 멀어지니까 이번에는 멀어지는 N을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S, 여기가 N으로 바뀌고, 아까 전류의 방향이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게 바로 렌츠의 법칙이고, 뭐 앙페르의 오른 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의 방향은 정해지는 거고, 전류의 흐름이 이와 같은데 어쨌든 전류가 없다가 흐름이 생긴 거잖아요. 그 말은 전류가 흐르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위차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 전압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초에 가만히 있을 때는 0이에요. 그런데 접근을 하면 전위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발생을 했다가 움직임이 없으면 다시 0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이렇게 했다가 정지시키는 과정인 거죠. 다시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멀리 가면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봤던 그 그림인 거예요, 이게. 이게 한 사이클인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계속 이게 반복되겠지. 이게 바로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단상이라고 하는데 뭐 하나니까, 그래서 무한 반복 운동을 하면 얘 그림이 무한히 가겠죠. 그러면 실제 발전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제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이게 자석이에요. 그리고 얘를 회전 운동을 시키는 거죠. 일정한 속도로 회전 운동. 회전 운동을 시키는 힘은 뭐 수력 발전소면 당연히 물이 떨어지는 거, 여기 터빈을 이렇게 달아서 물이 떨어지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돌릴 테고, 화력이나 원자력 이런 거는 보통 물을 끓여요. 그래서 증기를 쏴주는 거죠. 스팀을 쏴주면 역시 돌겠죠. 그래서 얘를 회전을 시키면 여기에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자석이 없으니까 얘를 자석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현재 정지 상태에서 변화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0이란 말이에요.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회전을 해. 지금 S가 멀어지죠? 멀어지죠? 이 코일 입장에서는. 그럼 얘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S가 멀어지니까 여기에는 뭐가 생겨? N. 여기는 N. 그러면 S. 그러면 NS. 오른손 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를 거예요. 어떤 방향이든지 상관없어요. 한쪽을 뭐 플러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류가 점점 흐르고 이렇게 감에 따라 흐르는데, 그거를 전류가 흐르니까 전압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기서는 0인 거고
이렇게 회전을 함에 따라 이런 식으로 전이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90도까지 가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흐르겠죠. 계속해서 흐르겠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정반대가 됐을 때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S고 이번에는 N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차피 계속 갈 거잖아. 여기서는 아까는 처음에 S를 잡기 위한 전압의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되니까 N을 잡기 위한 전자기 유도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대비해서 전유의 방향이 반대가 될 거고, 다시 말해 전위도 음의부호로 갈 거예요. 이렇게 회전함에 따라 이렇게 되고 끝까지 가면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이 도는 거죠. 각도로 봤을 때 여기가 180도, 여기가 360도. 따라서 한 바퀴가 돌면 전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 그 그림입니다. 지금 하나죠? 이게 코일이 하나니까 그래서 얘를 단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상. 여기에다가 중성선 더하면 우리 가정에서 보는 단상 2선식인 거예요. 한 상은 H선, 나머지 하나는 중성선 N선. 그죠? 이게 간단한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단상 2선식이에요. 그림이 좀 후지죠. 제가 그림도 잘 못 그리고 글씨도 잘 못 써요. 참고하시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비전문가인데 콘센트 교체하다가 점점 교류에 빠져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뭔 개소리냐 이렇게 댓글을 남기시면 제가 마음이 상하겠죠. 제가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적으로 어차피 우리 이거 지식을 공유하고 배워보자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배터리 설명할 때 배터리의 용량을 AH죠. 암페어 아워를 밥그릇, 밥통의 크기에다 비유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막 뭐라고 하시면서 결국 하시는 말은 밥통의 크기가 아니라 밥이다. 아니 이거 어차피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밥통이 크면 밥도 큰 거지. 물론 그분 말이 맞아요. 밥통의 크기라는 건 고정된 거고 밥을 먹으면 이제 줄어드니까 그분의 비유가 더 좋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유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면 너무 고맙죠. 근데 막 뭐라고 하는 거야. 밥통이든 밥이든 어차피 비유인데, 그죠? 이게 이제 대학 교수가 와가지고 막 초등학생이 이제 비유적으로 막 표현하는데, 그건 아니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님 동생분들, 특히 전문가분들 정 아닌 거 있으면 너무 틀렸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 거는 댓글 달아주시면 뭐 제가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비난하고 막 그러면 이 초보자들은 공부를 못해요. 그죠? 과외를 하는데 막 모르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너는 그것도 몰라 이거 다 틀렸잖아 이해해버리면 기죽는다고.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이게 이제 전부가 아니거든 사실은. 우리 상가나 뭐 사무실 이런데 그 분전압 딱 열어보면 사실은 선이 되게 많아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뭐 이렇게 많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발전기 모형을 제가 간단히 표현을 했는데 코일을 여기 하나만 감기에는 여기가 너무 놀잖아. 그죠?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노는 꼴을 못 보지. 그래서 얘를 활용을 해요. 그걸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해야지만 드디어 중성선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테우스였습니다.